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사기의 경영학. 진짜 정보는 외부가 아닌 내부의 사람에게 있다에 대한 이야기. 제22편 22번째 이야기. 오늘은 사기의 경영학에서 다루는 조직 관리에 관한 내용 중에서 진짜 정보는 외부가 아닌 내부의 사람에게 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기는 전국시대 사공자의 인재풀을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조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내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돌아보게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춘추시대 말부터 나타난 특이한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는 양사풍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왕실의 종친이나 정계의 유력자가 자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거느리고 있었으며 이런 정국을 이끄는 양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인재의 활발한 유동들이 정보의 교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각국은 치열한 인재 쟁탈전을 벌인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 전국시대 후기를 주도한 사공자들의 인재를 통한 정보의 활용은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형국에서는 정말로 많은 시사점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공자 중에서 맹상군인 전문이라는 사람은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당찬 기계로 아버지에게 인정을 다시 받고 그의 명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맹상군은 인재의 중요성을 설파하였고 결국에는 아버지 전형의 후계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애첩을 죽여 빈객들을 다시 모았던 평원군의 일화를 잠깐 살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원군의 집 인근에 살고 있는 곱추가 있었는데 그의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평원군의 애첩은 기득거리면서 웃자 곱추가 평원군에게 말하기를 인재를 귀하게 여기는 줄 알고 있었는데 첩이 저를 보고 비웃으니 곱추가 말하기를 첩의 머리를 원한다고 하자 평원군은 어이가 없어 하면서도 곱추에게는 그리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일로 평원군은 애첩의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빈객들이 하나 둘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놀란 평원군이 그 이유를 물으니 곱추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선비보다는 애첩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자 평원군은 크게 깨달으면서 바로 애첩의 목을 베어서 곱추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다시 빈객으로 새로운 인재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인재들이 신의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만큼 그들의 신의와 명예를 잃거나 무시를 한다면 천박한 야바이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겸손히 몸에 배어 있는 신능군의 정보망과 인간관계도 한번 살펴본다면 신능군은 다양한 인재를 초빙하고 신분이나 자질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인재들을 거두어 들여 매우 큰 정보망을 갖추게 됩니다. 위나라는 신능군의 정보망으로 인하여 20년 가까이 외국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정보와 콘텐츠의 근원은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돈을 주면 구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계명구도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는 속담과도 통하는 말로서 맹상군은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지만 주위 사람들의 모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개 짖는 소리와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찮은 재주이었지만 그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모든 식객들을 돌봄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된 사례입니다.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조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내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돌아보게 하는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3M이라는 회사는 정말로 내부 인재들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는 회사로 보여집니다. 3M은 우리에게 스카치 테이프와 포스트잇이라는 생활용품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실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패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902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창업한 3M은 생존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으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창업 초기에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광산업에 진입하면서 실패를 겪고 또 생산시설이 불에 타버리는 시련도 겪는 3M에게는 유연하고 민첩한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강산업 자체보다는 사포 또는 연마석 등 강산업에 연관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성공한 3M은 주요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바꿔가는 도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근 4년간 수행된 신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0% 규칙이라는 사업 방침도 3M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15% 규칙이라는 문화도 있는데 이는 업무 시간 중 15%를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벤처를 만들 수 있는 사내 벤처 제도 등도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업 문화의 회사입니다. 3M에서 개발한 포스트잇은 문서나 컴퓨터 모니터 등의 눈에 띄는 장소에 잠시 붙여놓는 조그만 메모지입니다. 이 제품이 탄생한 배경은 연구원의 개발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1970년 당시 3M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는 3M의 기존 제품보다 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매달렸으나 그가 개발한 것은 용해되지 않을 뿐더러 일부러 녹일 수도 없는 매우 특이한 성질을 지닌 접착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접착제는 접착력이 약해 끈적거리지도 않는 성질을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접착제를 사내 기술 세미나에 발표했으나 아무런 호응도 얻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나고 난 후에 3M의 테이프 사업부에서 일하던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찬송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끼워둔 종이 조각을 통하여 사내 세미나에서 보았던 실버 박사의 실패한 접착제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접착력이 약해 쉽게 떼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끈적거리지 않아서 떼어낸 후에도 자국이 남지 않는 그런 성질을 활용하여서 아서 프라이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회사에 보고한 후에 정식으로 상품화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초기 반응은 아주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서 프라이는 회사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혼자 연구에 몰두하고 매달려서 1977년 포스트잇을 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트잇의 초기 시장 판매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제품을 종합경제지인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비서들에게 견본품을 보내는 홍보 전략을 취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아주 큰 성공을 이끄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승승장구한 포스트잇의 탄생에도 3M의 고유한 연구 풍토와 또 업무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3M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영 이념은 직원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비판할 경우 직원들의 창의성 역시 말살된다는 것이 이 회사의 경영 방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또 내부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엉뚱하고 상상력이 있는 하찮은 아이디어도 받아들일 정도의 여유와 또 내부에서 흘러다니는 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잠시 저 자신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외부의 경쟁 환경도 중요하고 또 외부 정보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정보부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유연한 사고의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고 바래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